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전에도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이돌 스파르타에서 우리 학생들 입시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다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입시 콘서트를 막 다니면 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좋았고, 우리 학생들도 직접 오니까 좋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의체한수 얘기를 하면은 저 문과인데요. 네. 저 성적이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좀 아쉬워요. 좀 낮은 학교들도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이왕 이렇게 코로나로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차라리 그만 학과 그리고 문과, 이과 계열별로 나누고 그리고 좀 그렇고 그 학교의 약간 수준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도 잘 보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문과 상위권, 그래서 너무 폭넓게 잡진 않았고요. 뭐 의체한수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스카이에서 대략 한 건동수까지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번에 혼돈의 2021학년도 수능, 그죠? 사실은 우리 현역들뿐만 아니라, 그죠? 현역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은 우리 재수생들도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나마 이돌 스파르타 학생들은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학원 다녔지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대략 한 2주 정도 못 갔고, 뭐 재종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동안 못 갔으니까 사실 재수생들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이런 뉴스예요. 아, 2021학년도 수능 물 수능인가? 그래서 재학생, 재수생 격차 커지고 변별력 확보에 딜레마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에서는 도내 학생들과 해봤더니 중상위권 간의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어떤 게는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하게 됐다. 즉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상위권과 그 다음에 하위권, 중위권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상위권 학생들은 아싸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중위권 학생들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최상위권의 밀도가 실질적으로는 감소를 했어요. 최상위권 밀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올해는 스카이 입시에서 굉장히 눈치 싸움이 심할 것이다. 스카이뿐만이 아니라 스카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아래 학교들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9월 평가원과 그죠? 올해 9월 평가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1컷과 2컷과 3컷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커트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점수의 도수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기에서는 표본의 밀도가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점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0.32%, 0.25%. 그래서 실질적으로 쭉 내려갔을 때 지금 퍼센트 자체가 줄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험생 숫자가 어떻게 됐죠? 줄었단 말입니다. 수험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도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절대값에 한번 포인트를 더 볼게요. 예를 들면 100점 같은 경우는 지금 529명에서 234명으로 절반도 안 돼요. 지금 혹시 우리 학생들 정시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으로 정시 인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수험생 수가 줄었는데
수험생 수가 줄었는데 지금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됐다. 생각보다 상위권 입시의 그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특히 국어의 최상위권 점수들이 이과의 학생들이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문과 국어 최상위권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1컷도 작년 9평이랑 90점, 1컷도 90점으로 똑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89점부터는 비슷해요. 그런데 80점은 어때요? 점점 내려갈수록 올해 9평이 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9평보다. 분명히 위에서는 올해 9평이 인원이 더 적은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최상위권, 즉 문과 최상위권, 즉 국어 96, 98, 100점 학생 수는 줄어들었고 반면에 80점대 학생 수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격차가 막 벌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국어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그 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과 좀 더 벌어졌다. 즉 최상위권의 밀도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카이 입시에서 생각보다 예년만큼의 그 인원 점수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우리가 단순하게 등급컷만 가지고 작년 9평이랑 똑같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100점과 98점은 작년 9평보다 반토막이에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학 볼까요? 수학 보면 작년 혹시 기억날 거예요. 우리 작년 9평이랑 작년 수능이랑 보면 그죠? 작년 수능 어떻게 해? 되게 어려웠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9평보다 작년 수능이 훨씬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당연히 등급 컷도 낮고 그에 해당하는 만점 표준 점수도 어땠어요? 9평 때는 만점 표준 점수가 이렇게 142점이었는데 작년 수능에는 만점 표준 점수가 14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수능이 작년 9평보다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00점 인원은 몰랐겠지만 작년 9평보다 작년 수능이 더 많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96점부터 내려가면은 당연히 9평 인원이 더 많았지만 작년 수능은 실질적으로 만점자가 더 많았어요. 9평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작년 수능 때는 수학을 엄청 잘했던 애들이 엄청나게 유리했던 거예요. 만점 표준 점수가 142에서 149로 올랐는데 142에서 149로 올랐는데 네, 결국에 그 밑에 학생들하고 벌어졌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 본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상위권 대학은 작년에는 수학이 어렵고 재작년에는 국어가 어려웠듯이 어려운 과목을 잘 봐야 유리합니다. 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전부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과목이 어려울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숙대는 100분위기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은 뭘 본다? 바로 표준 점수를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100점 맞는 애들은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비교할 게 뭐냐면 과연 올해 9평은 어땠느냐예요. 올해 9평은. 보면 작년 9평이랑 올해 9평이랑 비교해보면 역시 100점, 97점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요? 고득점자의 비율은 비슷한데 당장 92점만 하더라도 55%나 적어요. 88점은 52%나 적다고요. 지금 딱 봐도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100점, 97점. 그 말은 뭐냐면 최상위권, 원래 수학을 100점 맞는 우리 문과 최상위권 친구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 밑을 뒷받침해줄 96점, 92점, 88점, 96점이면 100분위가 100, 92점이면 100분위가 99, 88점이면 100분위가 98이 이 친구들의 밀도수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점수 차는 큰데 그 사이에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든든하게 있는 위에서 점수를 100점 맞는 애들은
그냥 대학을 편하게 가는 반면에 그 아래 이번 구평 기준으로 수학에 88, 90 이런 애들은 100분이 막 98, 99 나오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굉장히 뜨문뜨문 위에 최상위권과 쑥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권의 밀도들은 지금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위권이 학생 수가 없으니까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100점이 아니면 나는 그 전쟁에 휘말려야 된다. 100점인 친구들은 아주 편해. 이번 구평 100점 맞은 친구 손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100점 맞은 친구도 있겠죠?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검사, 저희 다, 뭐 서치해보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 100점 맞은 만큼 이득을 보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고, 생각보다 88점, 92점 애들은 그 연고대 쓰는 라인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어를 볼게요. 영어를 보면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작년 수능에 1등급이 7.43%였는데 작년 올해 6평에 1등급 인원이 늘었어요. 근데 2등급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영어가 어렵게 나왔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9평하고 올해 9평하고 1등급 인원이 비슷해요. 그런데 2등급 인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이게 뭐 그냥 2.5% 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15%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근근히 80점대 초반으로 2등급 버틸 만한 학생들이 70점대로 내려가서 3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문과 같은 경우도 2등급까지면 뭐 연대 갈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서울대 2등급 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5등급도 서울대 들어간 사례가 있으니까 영어는. 그런데 3등급은 좀 상황이 달라요. 생각보다 1, 2등급, 2등급 차이보다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2등급하고 3등급 차이는 더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를 애매하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심해요. 특히 이제 뭐 90점 경계에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2등급 내려갈 수도 있고 2등급인 학생들도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평 분석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입시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표준 점수 증발 점프 현상. 우리 뭐 들어봤을 거예요. 표준 점수 증발 현상, 그리고 표준 점수 점프 현상. 이런 것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한번 볼까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그죠? 우리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들은 죄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지? 죄다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뭘 반영한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는 탐구는 또 역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건데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쓸 학교들은 대부분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뭐 Z점수 곱하기 뭐 이런 식 해당 영역을 과목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플러스 평균을 더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건 크게 의미는 없고 대충 한 내가 표준 점수가 한 140점 정도 나오면 잘했다. 130점 나오면 살짝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경계선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만 1컷 정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25점인 수학 시험이 있으면 어차피 Z값 계산할 줄은 다 알 거니까 그냥 쭉 하면 이렇게 돼요. 원점수가 50점일 때는 당연히 평균이니까 표준 점수가 100점이 되고 51점이면 쭉쭉쭉 돼서 100점이면은 140점이 돼요. 그리고 99점이면은 139.2점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볼 때 성적표에 소수점이 나와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소수점이 안 나오니까 뭘 하냐면 우리 학생들 소수점으로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드니 반올림을 합시다 라고 해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수 어떻게 되겠어? 138점으로 붙어요. 이 97점, 98점이. 이 두 점수.
134점으로 붙습니다. 그죠? 이게 뭐 그게 크게 대수인가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게 93점하고 92점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 97점하고 98점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점수 증발 현상이라고 그래요. 날아가 버렸다고. 반대로 이번엔 표준 편차가 16점인 시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평균이 50점이면 표준 편차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점이면은 162.5고 99점이면 161.25점이에요. 그럼 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냐면 얘는 163점이 됐는데 얘는 161점이 돼서 2점 차이가 나요. 얘는 158점이 되고요. 얘는 156점이 돼서 2점 차이가 나요. 즉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가 2점 차이가 나는 현상을 표준 점수 점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물론 기본적인 건 이것만 알고 오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20점보다 크면 증발이 나타나고요. 표준 편차가 20점보다 작으면 점프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 점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2019학년도 예시예요. 2019학년도 예시. 그래서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표준 점수가 점프가 났어요.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는 2점 차이예요. 여기 아래도 보면은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는 2점 차이. 반대로 여기는 원점수랑 표준 점수가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가 어때요? 같죠. 원점수가 1점 차이인데 역시 표준 점수가 같고. 그죠? 즉 국어는 표준 점수 점프, 얘는 증발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생은 국어가 89, 수학이 91이에요. 원점수로. B라는 학생은 국어가 88, 수학이 92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치점을 하고 났을 때는 이 두 학생이 똑같이 국어, 수학 합이 180점이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 가중치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B가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똑같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똑같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 높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상경 높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학을 좀 더 잘 본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표준 점수로 바꿔보면요. A라는 학생은 89점 표준 점수가 138, 91점 표준 점수가 133 더해서 271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88, 92인 친구는 136, 130해서 269가 돼요. 즉 원점수 합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 점수 2점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났냐? 이 상황에서 실제 A학생이 저 정도에서 한지 세지를 2개 45점씩 받았다고 할게요. 이 상태면은 연세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갔습니다. 그 당시에 2019학년도에. 그런데 똑같은 점수인데 88인데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가 1점 차이 난 이 학생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학생은요. 어떠한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반올림이 됐냐 반올림이 안 됐냐로 지금 이게 대학교 운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 표준 점수가 1점이 되게 귀한 시기인데 반올림 때문에 2점 이렇게 날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학생은 내 표준 점수 내가 있는 과목이 내가 잘 본 과목이 점프가 났으면 좋겠다. 그건 뭐 아무렇게도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결과가 우리 학생들의 공부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등급컷 나중에 보게 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특히 이번에 91점 받은 친구들 국어. 이번에 국어 91점이랑 90점이랑 표준 점수 증발이 나타났거든. 91점 받은 친구나 90점 받은 친구나 똑같이 표준 점수가 129점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 두 점수가 붙어버리면서 1컷이 100분위가 몇이었다? 97이었다. 그 두 점수가 붙어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7점인 학생이 약간 손해를 받고 91점인 학생이 손해를 보고 90점인 학생이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 90점 받은 학생 나 원래 국어
1컷이 89점인 줄 알고 1컷보다 1점 높다고 생각했는데 1컷이 90점이 됐네? 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91점 받은 학생은 자기가 1컷보다 2점 높다고 생각했는데 1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91점 받은 학생들은 내가 가채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91점 받은 학생은 자기는 1컷보다 높아서 100분이 97, 잘하면 98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1컷이 돼버린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반올림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129.4 몇몇몇 돼가지고 129가 돼버린 거예요. 90점인 애들은 128.6 몇몇몇 이렇게 돼서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운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렇게 대학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수 이런 거에 대한 걸 모르고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 생각보다 이걸로 내 점수가 위의 점수랑 붙어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참고로 2019학년도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어 1컷을 가채점에서 86점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84점까지 1컷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85점이라서 안 돼. 84점에서 안 돼 하고 포기했던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수능 최저를 맞췄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표점 증발, 점프들이 다 섞여져 있었던 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혹시 1점, 2점 모자라 그러더라도 2점 정도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화면을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뒤에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이 한 130명 들어와 있는데 화면 킨 애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다들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나? 오케이. 그 다음 영어. 특히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어는 뭐 고정적으로 1등급 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 1등급을 아슬아슬하게 90점, 91점 이렇게 맡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의 중요성을 좀 학교별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9편 기준으로 국어 표준 점수 132점. 그러니까 원점수로 하면은 94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나영 141점. 이게 원점수로 하면 92점이에요. 단 94, 92. 다 100분위도 99, 99고. 영어도 1등급이고 생윤이랑 그리고 사문 하나 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어 2-3개. 그 다음에 수학 2개. 사문 하나 틀렸어요. 영어는 1등급이고. 네. 이 정도 맞았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3년의 입결로 환산을 해보면 네. 뭐 이대 의대나 이런 좀 빡세죠. 그리고 원치, 그다음에 경한. 사실 이런 데들은 약간 서울대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더라도 그 밑에 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한의대를 한 3년 정도 했을 때 갈 수 있는 확률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수라는 건.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점수는 다 똑같은데 영어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 더 틀려서 2등급이 됐다. 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돼요. 갈 확률조차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안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생각보다 영어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는 사실 서울 쪽의 학교는 많이 안 나는데 알다시피 이런 의치한 쪽이 전부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랑 2등급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영어가 우리 학생들에게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다. 연대 볼게요. 지금 우리 연대 뭐 많이 보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국어는 92, 94, 수학은 88. 네. 이 정도 되는 점수가 되면은 연대가 사실 거진 잘 가요. 작년에는 연경이 조금 터졌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진학사를 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정시도 안 해보고 그냥 냅다 그냥 12월 달부터 이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제 이돌 학생 중에서 진학사 기준 6칸 보통 진학사 기준으로 6칸이면은 합격 확률이 94%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경이 터졌는데 만약에 애들이 그렇게 영어가 2등급이 된다. 근데 연세가 영어를 많이 보긴 하는데 뭐 한 5점 정도 깎인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국어, 수학, 탐구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가 2등급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나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한다. 없잖아. 2시간은 또 없잖아요. 손 드네? 뒤늦게 손 들기 있어? 어쨌든 거진 다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진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 특히 내가 88점, 89점 이런 친구들은 EBS를 둘둘둘 파서 연계 하나라도 건져서 91점, 92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요하다.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 경희대가 중요해요. 경희대.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를 조금 낮췄어요. 이 정도면 내가 손 들으려고 하니까 저기 중상에서 손 드는 친구가 4명 있네. 그냥 이렇게 손만 들으면 되는데 손 버튼을 눌렀구나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경희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면 경희대가 한 이 정도 가요. 거진 다 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게 자세히 점수 알려줄게요. 대충 국어랑 수학이 1컷보다 살짝 낮은 점수면 대충 경희대가 웬만하면 다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를 2등급으로 바꿨었다. 영어를 2등급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네. 지금 그 학교 라인마다 크리티컬한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영어 반영 비율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점수 학교에서 내가 영어를 못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한정돼 있다는 거지. 서울대 노렸던 친구가 있어. 나는 그래서 영어를 덜 보고 있었다. 그러다 손으로 좀 망해. 그러면 연고대 대신에 고대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망해. 그러면 서강대 가야 되고요. 네. 영어 좀 덜 보는 대로. 네. 그 다음에 좀 망해. 그러면 시립대 가는 거고. 약간 이렇게 루트가 약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 정리를 해놨고 뭐 감점 이렇게 감점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환산으로 바꾸는 학교들도 있고 그냥 반영 비율에 녹아져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색깔을 조금 칠해둔 요 학교라 해서 연대, 경희대, 외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보는 학교들이에요. 많이 보는 학교들. 어느 정도냐? 연대는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은 국어 5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5점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몇 점 차이야? 7.5점 차이죠. 네. 하나 더 틀리면은 국어 7.5점 차이인 거예요. 경희대 3.43점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여기 보면 요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로 나와요? 14점이에요. 거의 1, 2등급 차이 몇 배에 가깝다? 2배에 가깝다. 그죠? 네. 경희대는 2개 틀리면 8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늘었어요. 이따 설명했지만 4.7점 차이. 그리고 홍익대가 2.5점.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2점 이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는 영어 1등급이랑 영어 2등급이 표준 점수 2점 이하라서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커버가 돼요. 네.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근데 이 학교들은 국어 한 문제 더 맞아도 커버가 안 되는 학교들. 네.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올해 좀 바뀌는 대학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0학년대는 5점 차이였는데 좀 3점으로 줄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중앙대가 영어를 좀 덜 보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덜 보겠다는 건 뭐냐면 영어를 포기하고 차라리 국수탐 잘하는 애를 좀 더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국수탐을 더 잘하는 애들. 외대는 요거 차이보다 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는 700점 만점으로 하니까 원래 영어 비중이 15%였는데 영어 비중이 2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15%에서 20%가 된 건 5%포인트가 늘어난 거예요. 5%가 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로 따지면은 33.3%가 증가한 거예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5% 우리 뭐 이거 사문에서 하죠? 네, 우리 문과 학생들 사문에서 하죠.
5%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결국 33%가 증가한 거예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3점 정도 내였는데 이제는 4.7점이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코딱지만큼 반영했는데 진짜 조금 봐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3등급이 돼도 국어 한 문제로 다 커버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2외국어 이제 그다음에 제2외국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2외국어. 선생님 저 아랍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만큼 해야 될까요? 최근에도 이런 학생이 있어요. 탐구를 생륜 사문하면 너무 도박성이 짙어서 아랍어를 하고 생륜을 동아시아사로 바꿨는데 동아시아사로 봐도 이제 점수가 안 나온다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어떻게 할까요? 동아시아사 버릴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냥 아랍어만 좀 제대로 파볼까요? 그냥 사문이랑 아랍어로만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외국어, 아랍어의 대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분위를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제가 고른 과목이 표준 점수가 75점이 나왔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내가 100분위를 몇을 맞았는지 그래서 생륜 100분위 98이나 사문 100분위 98이나 다 똑같은 점수가 됩니다. 다 똑같은 점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게 약간 그 경계선 같은 점수예요. 대체적으로 한 3년 내내로 보면은 한 아랍어 한 40점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100분위 96 정도 되는 정도의 점수예요. 아랍어 40점 정도가. 그리고 아랍어 25점 내외가 대략 100분위 한 92점 정도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가성비냐면 이런 겁니다. 100분위 96과 100분위 92의 가성비 라인인데 사탐을 보면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92, 78, 95, 90, 91, 93. 즉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 과목들을 보면 생각보다 하나 틀렸을 때 100분위가 96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탐 두 개를 50, 50 맞을 자신이 없어서 하나라도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상위권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다. 뭐 연대 고대간 지장이 있다라고 연대 그 급 위에 서성한급 위에 왜냐하면 서성한급 이상 가려면 평백 96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정도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랍어를 한 40점 정도 맞을 만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고 내가 사탐을 보는데 보통 2개 틀릴 때도 있다. 그럼 2개 틀리면 100분위가 80대, 60, 70대, 90, 80대, 80대, 80대. 즉 보통 2개를 틀리면은 100분위가 80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만 보정할 것만큼. 그러니까 나는 한 2등급 정도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면 보다 아랍어를 한 25 정도만 맞아도 100분위가 92가 되니까 웬만한 사탐 과목 2개 틀린 것보다 아랍어 25점 받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아랍어 25점 받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네, 아랍어의 경우 풀면 30문제예요. 1점짜리 하나, 1점짜리 10문제, 2점짜리 20문제. 네, 1점짜리만 10문제 다 풀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2점짜리 한 번으로 찍으면은 대략 한 22점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보통 영어가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아랍어를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면은 대략 한 20점에서 2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능 특강 다 들을 필요 없고 한 3분의 1 정도만 공부하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알파벳 정도 한 다음에 뭐 요일, 색깔, 즉 명사 위주로 외워서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명사 위주만 외워서 때려 맞추면 대충 20점 때 초중반까지 나와서 100분위가 92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뼈 빠지게 공부한 윤사 하나 틀린 것보다 100분위가 더 잘 나왔다는 거죠.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 아랍어 어떤 학교가 보나요? 위에 학교들만 한 거예요. 건대,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성대, 연대, 이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즉 필수인 서울대,
빼고는 고려대랑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위에 있는 학교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고려대, 서강대 그 다음에 안 본 학교가 이제 홍익대부터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내가 평백이 한 92 이상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서 최소한 서성한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고대, 서강대 빼고는 전부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시 근데 이미 혹시 알아보 신청 안 한 친구 있나요? 근데 약간 있네요. 괜찮아요. 우리 남은 사탐 두 과목 50, 50 맞아둡시다. 네, 그러면 돼요. 물론 교대 가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교대 갈 친구들은 어차피 반영 안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결에 대한 한 특이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년 수능 어땠죠? 어려웠어요. 수학도 4개 틀려도 1등급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국어 하나, 수학 하나를 틀렸으면 네,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학교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웬만한 학교가, 서울대가 싹 다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한산에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어를 하나 더 틀리고 수학을 하나 더 틀리면 싹 다 안 돼요. 사범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수학이 2개 틀리면 100분위가 99였고 국어도 2개 틀려도 100분위가 99였어요. 국어, 수학이 100분위가 전부 99가 나와도 서울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표준 점수를, 그러니까 수학 100분위가 99여도 표준 점수를 7점이나 까먹었으면 실질적으로 서울대에 가는데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울대 탑티어인 경영경제나 서울대 가장 보통 우리 학생 선호도가 낮은 사범대학교도 작년같이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도 2문제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실제 만약에 1컷이 92점, 국어도 92점, 수학이 만약에 1컷이 92점 정도다? 그럼 서울대 한 문제로 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빡세게 해서 96점, 100점 나올 생각하고 수학이 어렵게 나오길 기대해야 돼요. 만약에 6평처럼 수학 나온다. 하나 틀린 순간 아웃이에요, 수학. 6평 같은 난이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수학이 약한데 그런 거 하면 내가 진짜 서울대를 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네, 최대한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의체한 똑같이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틀리면 작년에 이제 2대 의대를 빼고는 이제 거진 다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한이 서울대 경영경제보다 살짝 낮고 서울대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좀 높은. 그러니까 경한이 내가 왜 제가 경한이랑 비교하냐면 같은 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희대 한의대를 쓸까 서울대를 쓸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조금 올해 학생들 중에서 제가 문과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문과 혹시 여기 중에서도 문과 올키 출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문과 올키 출신들이 현역 때 그냥 정시로 연고대 갈 점수면은 한의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한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뒤늦게 한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한의대 점수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국어 하나 더 틀리고 수학 하나 더 틀리고 사탐 하나 더 틀리면 거의 안 돼요. 이건 이제 한의대 지역인재니까 빼고 지역인재니까 빼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학생들 단순해요. 대전대가 재작년에 좀 뚫려서 작년에 막혀버린 거예요. 반면에 동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랬다가 올해 추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동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가 제일 낮았는데 동안 붙었던 친구 정확하게 이돌에 동의대, 한의대를 예비 4번으로 문 닫고 들어간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원서 마지막 그 전화 추합 마지막 날인 2월 17일 날 오후에 전화 왔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전날 성대 글로벌을 전화를 받았어요. 가군의 성대 글로벌 전화를 받고
근데 나군의 동의대 한의대를 극적으로 마지막 날 전화를 받고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를 보면 걔가 완전 막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동한은 작년에 뚫렸거든요. 표본도 이상했어요. 작년에 진학사에서 표본이 상위권 표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작년에 동의안이 뚫렸으니 올해 가볼까라는 생각 1도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작년에 됐다고 해서 올해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이제 학생들이 빵꾸를 찰 때 그런 식으로 찾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연고대 한번 보세요. 연고대 한 보통 지금 이 정도 점수가 되면 국어는 지금 원점수로 92점이고 수학은 원점수로도 92점이니까 대략 백군이가 90한 7, 8쯤 되겠네요. 평백이 98. 이 평백이 98점쯤 되면 사실상 웬만한 데가 다 돼요. 보면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면은 91, 92니까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데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연고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똑같이 영어를 바꾸면 아까 분명히 91, 90이었어요. 영어를 바꾸면 27, 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기에는 그냥 연대가 좀 적게 보는구나, 많이 보고 고대가 좀 적게 보는구나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요.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 국어가 표준 점수 5점이 깎이는 거랑 똑같지만 고려대학교에선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은 0.56점이 감소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한 9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연대랑 고려대 영어 반영 비율이 9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아마 제가 만든 자료 봤을 수도 있어요. 게시판에서. 작년에 이도를 붙었던 학생들 중에서 87%가 그러니까 연대 합격자의 87%는 영어 1등급이었던 반면에 고대 합격자의 25%만이 영어 1등급이었고 영어 2등급이 62.5%였어요. 아마 센터의 게시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연대랑 고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어, 수학, 탐구가 아니라 영어다예요. 그러니까 국수탐이 평백이 97 내외인 학생들은 영어가 1이면 연대를 지원하고 영어가 2면 고대를 지원하는 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연대와 고대의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영어 때문이에요. 호불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연대가 살짝 좀 더 높았는데 네, 이제는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때문에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보면 지금 이 점수를 보면은 국어도 2등급, 수학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탐구도 2등급인데 고대가 심리가 작년에 뚫렸으니까 됐어요. 근데 재작년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과가 거의 심리 싸움이었어. 원래 그 전년도에 빵꾸가 나면 일단 영교가 제일 빵꾸가 심했고 심리학교가 빵꾸 났는데 또 빵꾸 났어.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애들이 빵꾸 났으니까 올해는 빡세겠지 하고 가장 눈치 싸움에 희생타가 된 학과가 됐어요. 고대 심리학. 원래는 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노리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 교육처럼 이게 빵꾸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힌다라고 생각해요.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서성한 라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성한 라인은 대략 한 1컷 정도 되면은 얼추 갈 수 있는데 1컷 정도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네 1컷이면 서강대가 아예 안 돼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 서강대가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최초 합격자는 당연히 연고대가 서강대보다 높지만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을 비교하면 서강대가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이과 애들의 침범, 가형가산점의 10%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문과 수학이 어려웠으니까 그나마 커버됐지. 만약에 그 점수 차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네, 거의 80%가 이과생들로 채워져요. 서강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빵꾸가 뚫려야 뚫릴 수가 없어요. 표본이 많은데
서강대에는 문과, 이과 애들이 다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보통 이게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대 같은 경우 글로벌 삼형제와 경영과 사회과학계열 이런 불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합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가 이렇게 분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빵꾸가 나도 위에 학과가 한두 개 빵꾸가 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치 싸움의 희생양이죠. 근데 이런 결과가 왜 안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잘 봐요. 2019학년도에 경영 빵꾸, 글경 빵꾸. 그죠? 근데 이때도 뭐냐면 글경, 글계, 사과가 오히려 여기도 좀 틀렸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아까 지금 점수로 따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1컷 정도 되면. 근데 이런 결과가 왜 안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작년에 정시 모집 인원이 700명대에서 1100명대로 성대가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성대가 엄청나게 많이 뽑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대가 많이 뽑아서 입결이 뚫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얘네가 그 완충지대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군에 있는 성대 글경을 쓰고 연고대를 확 지른 거지. 왜? 성대 글경 많이 뽑으니까 예년보다. 그래서 작년에 추합격이 거의 안 돌면서 상위권 학과들부터 그냥 추합이 안 돌면서 그냥 막 폈어요. 그냥 작년에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변비 추합이라고 거의 뭐 꽉 막혀서 애들이 돌지 않았어요. 그냥 연고대 너무 확고하게 쳤어. 그래서 연고대도 작년에 빵꾸가 잘 안 나고 그리고 올해 성대도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경외시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경외시 라인. 그래서 중경외시 라인을 보면 대략 한 2등급 한 중반쯤 되면은 대충 쓸 수 있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외대를 한번 보여줄게요. 외대. 되게 중요한 건 이게 무슨 과냐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평백이 85가 된 거는 이게 무슨 과냐면 보이나요? 요거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2019학년도에 경영학과가 대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평백이 85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단국대 인문계열 흔히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광명상가 라인의 점수대예요. 그게 한국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아마 그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내가 이제 정시 입시 콘서트 할 때 재밌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입결이 쑥 하고 올라간 거예요. 네. 다음에 이 파란색 작년에 뚫렸던 요과는 전년도에 어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굉장히 높았던 이 두 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왜냐면 더 높았으니까 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과가 높고 철학과가 낮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하지만 결국 눈치 싸움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최종적으로는 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과를 만들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본인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결 흐름을 이게 커트라인 점수라서 이렇게 입결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쓰고 싶은 과가 이번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아닌가요? 올해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흐름표를 만들어서 센터에 부착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외대, 시립대가 있는데 유난히 빨간불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시립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서울시립대는 국어 수학을 잘 보는 게 유리해요. 사탐은 못 봐도 돼. 네. 사탐 반영 비율이 특히 나군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을 안 하다 보니 국어 수학을 잘 보내고 사탐 망친 애들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내에서 딴 데는 가기 쉽지 않은데 시립대가 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평백이 97 이 정도 돼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시립대 쓴 애들을 보면, 작년에 시립대 경제학과 붙었던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국어가 작년에 100분위가 97, 수학 100분위가 98이었는데 사탐을 3, 4 맞고, 그러니까 서성한 애매하고 중경의 실안에서도 중경이 잘 안 잡히는데 시립대만 잘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쓸 때는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들, 즉 시립대처럼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쓸 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어떤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나서 교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교대 같은 경우가 제일 극명해요. 특히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뭐 지방에서 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뭐 그냥 뭐 부산교대, 뭐 광주교대, 뭐 우리 청주교대 뭐 이런 데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서울 쪽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교대 아니면 경인교대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100분위를 보는 학교와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의 차이입니다. 서울교대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경인교대는 100분위를 보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갖냐면 이런 거예요. 표준 점수를 본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과목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수학을 3개를 틀려도 100분위가 98이었어요. 수학을 3개를 틀려도. 그러니까 별로 점수가 안 깎이는 거예요, 100분위는. 근데 표준 점수는 11점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잘 보면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니까 서울교대식으로 유리한데 내가 만약에 어려운 걸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위가 괜찮아. 한 94, 9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경인교대 가기가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유리한 애들이 점수가 아니면 극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 둘 다 유리하려면 그냥 수능을 잘 본 애들이에요. 그냥 수능을 잘 본 애들은 당연히 둘 다 유리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면 서울교대가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100분위가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이에요. 이제 건동원 가려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2등급 정도 맞아야 돼요. 2등급 정도. 2등급도 최소한 중간 2등급. 그래서 보면 선생님 숙명여대가 생각보다 잘 잡히네요. 왜냐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보는 학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대라 건국대, 동국대보다 확연히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과목 세팅한 것들이 국어, 수학을 100분위를 92로 세팅을 했는데 수학도 100분위가 92면 수학을 5문제를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18점이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숙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종종 이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소장님 그냥 이거 여자 학생들 괜히 숙대 비하 최근에 오리비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숙대 때문에 굉장히 핫했죠. 숙대에 대한 그 포지션이 얼마나 높고 낮으면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숙대가 입결이 절대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은 표준 점수를 보는데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만들어준 요 점수 구조는 표준 점수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100분위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숙대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2등급 중간 정도가 내가 건동수를 가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숙대 같은 경우는 점수 구조 만들기에 따라 달렸어요. 100분위 보는 학교들 지금 봐봐. 국어도 3등급, 수학도 3등급, 탐구도 3등급이야. 그렇다고 영어도 2등급이야. 선생님 애들이 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탐구 3등급인데 학교 어디 가나요? 그래도 이렇게 숙대를 갈 수 있는 과들이 나와요. 아까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내가 숙대 입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는 내가 좀 점수를 망쳤어도 100분위를 얼마나 균등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도 다 앞쪽 3등급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여기서 추가 합격한 과가 뭐다? 글로벌 협력. 높은 과예요. 문화관광, 사회심리, 의류, 태솔, 미디어, 글로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생각하기에 빵꾸가 나는 과들은요. 빵꾸가 나는 과들은 높은 과들이에요. 선호도가 높은 과들. 네. 그리고 이렇게 빵꾸가 났던 과는 그 다음에 무조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라인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요 라인들은 전부 비슷한 점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학교 가기에 특별하게 유리한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조금 타겟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점수를 더 맞아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 어. 우리 노원중계 지원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지? 어떻게 구경은 잘 봤니?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지. 내가 수학을 죽어라 백날 해도 안 되는데 5시간, 6시간 잡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냥 한 개 점수를 판단을 하고 그 정도 한 개 점수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내가 그 정도 점수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즉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수학이 88점이 한계예요. 괜찮아. 그럼 내가 수학 88점을 받고 다른 과목을 어디까지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잘하면 문과로 가는 게 올해가 제일 쉬운 마지막 케이스도 있어요. 내년은 이과애들 침공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일단은 내년 가봐야 알겠는데 특히 내년에는 탐구도 그냥 생으로 표준 점수를 본다고 하면 사탐이 과탐보다 유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내년 서울대 문과의 80%가 이과생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의 3, 4배 이상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끔찍한 일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네. 올해 꼭 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